안녕하세요. 지식수다의 알리아입니다. 지금 이 순간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거리로 향하고 함께 걷는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체포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상실감과 공포를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미얀마인데요. 오늘의 이야기는 미얀마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인 8888 항쟁과 샤프란 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8888 항쟁은 1988년 8월 8일 날 일어나서 그 날짜를 줄여서 8888 항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발단은 87년 9월에 있었던 화폐 개혁에서 시작되는데요. 당시 권력을 잡고 있었던 뇌인은 미신을 굉장히 신봉했고 그 미신에 따라서 정책 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화폐 개혁이었어요. 숫자 9가 굉장히 신성한 숫자이고 그리고 그 숫자를 지니고 있어야 당신의 권력이 끊임없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점술가의 말을 믿고 화폐 개혁을 단행해 버렸죠. 그리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당시 예금을 가지고 있었던 시민들에게 전가됐고요. 특히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 저축을 하고 있었던 학생들은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갑자기 자신의 예금이 다 날아가 버렸으니까요. 이때부터 미얀마의 분위기는 점차 나빠져 갑니다. 다음해 3월 12일 랑군의 한 찻집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그 싸움에 지역 주민들까지 가세하면서 걷잡을 수 없게 커져버립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진압하기 위해서 경찰이 파견되죠. 경찰은 최루탄과 실탄을 사용하면서 이 싸움을 진압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체포했고요. 이 진압하는 와중에 한 명의 대학생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싸움의 원인을 제공했던 대학생이 아버지가 정부 관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풀려나 버린 것이죠. 폭력 진압으로 인한 학생의 죽음, 그리고 아버지가 정부 관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풀려나 버린 한 학생의 이야기가 대학 주변가로 퍼지게 되면서 학생들은 내윈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거리로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3월 16일 이냐호수 근처에 있는 화이트 브릿지에서 학생들은 다시 모여서 대규모 시위를 시작해요. 그런데 이때 이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경찰들이 파견됩니다. 경찰들은 시위대를 향해서 체리탄과 실탄을 사용했고 이 과정에서 12명의 학생들이 사망하고 수백 명의 학생들이 체포되었습니다. 한켠에서는 다리에 빠져서 사망한 사람들까지 합하면 사망자 수가 200명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화이트 브릿지가 학생들의 피로 물들었다고 해서 이 사건을 레드 브릿지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많은 학생들이 체포되었고 이 학생들을 근처 감옥으로 이송하는 와중에 경찰차가 너무 좁아서 그 안에서 질식사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후 군부는 학교를 폐쇄시켜버리죠. 시위는 계속 지속됐어요. 그리고 진압도 계속 같은 방식으로 이어졌고요. 그러던 7월 23일 레이는 드디어 자신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후계자가 지정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쉐인 류인이었어요. 웬걸?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레드브릿지 사건을 포함해서 그간의 시위를 아주 폭력적으로 진압했던 책임자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학생들 주도로 이루어졌던 시위가 대중적 시위로 변모하게 된 모멘텀이 되죠. 이후에 구속되었던 학생들이 그간 자신들이 겪었던 신체적 폭력, 고문, 강간 이런 만행들을 폭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드디어 8월 8일 최소 50만 명에서 7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대규모 총파업을 벌이고 시위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내윈의 정권 퇴진과 개혁 개방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사이로 새로운 후계자였던 쉔 리윤도 물러납니다. 하지만 사람만 물러났지 그들의 요구가 관철된 건 아니었어요. 때문에 시위는 9월까지 계속 진행되었고 지방의회, 행정 모두 마비되면서 서로의 폭력들은 점점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소 마옹이라는 군인이 다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는 바로 정권을 장악하고 시위를 굉장히 폭력적으로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특히 그 시위를 주도했던 학생들을 표적으로 삼아서 쫓기 시작합니다. 당시 신군부에 쫓겼던 사람은 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치 인간 사냥을 당하는 것 같았다라고. 그러면 이렇게 쫓긴 사람들은 어디로 갔는가? 미얀마 국내에서는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국경 근처로 흩어졌고 그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소수민족 해방 세력과 함께 연합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싸움을 이어가고 국제사회에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호소합니다. 이 8888 항쟁에서 바로 아웅산 수치가 미얀마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등장하게 돼요. 이후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당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당은 90년 총선에서 전체 투표수의 60%, 의석의 80%를 장악하게 되죠. 엄청나게 성공했어요. 그러나 신군부는 그냥 투표 자체를 무효화시켜버리고 수치는 가택연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8888 항쟁은 실패로 돌아가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07년이 됩니다. 2007년 8월 15일 군부는 연료비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해요. 이번에도 역시 예고는 없었어요. 더군다나 천연가스는 5배, 그리고 유가는 1.5배에서 2배를 올린다고 했어요. 시민들은 다시 분노합니다. 시민들은 다시 시위를 시작해요. 그리고 이 시위의 중심에는 과거 8888 항쟁에서 열심히 싸웠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들의 평화적인 시위를 군부는 과거와 똑같이 폭력적으로 진압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건이 생겨요. 9월 5일 만달레이라는 곳이 있어요. 미얀마에. 그 만달레이 근처에 파코쿠라는 곳에서 승려들이 주도해서 시위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때 4명의 승려가 체포돼요. 이에 화가 난 승려들은 군부에게 9월 17일까지 본인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들고 오라고 최후 통첩을 날려요. 그렇다면 그 요구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폭력에 대해서 사과를 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승려들을 포함해서 시위 현장에서 잡아갔던 사람들 다 풀어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연료비 인상으로 인해서 어려워진 경제, 그 경제에 대한 조치를 취해라. 이거였어요. 그렇다면 군부는 응답을 했을까요? 아무리 미얀마에서 승려들이 신성시되고 존경을 받는 그런 귀한 존재라고 해도 군부는 이를 들어줄 리가 없었죠. 승려들은 본격적으로 시위를 주도해서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이때 승려들의 복장이 노란색이어서 이것을 바라본 국제사회에서 샤프란 혁명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게 돼요. 처음에는 승려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구경만 하던 시민들도 점점 시위에 참여하게 되죠. 그리고 9월 22일 2,000명의 승려들과 시민들은 함께 아웅산 수치의 집으로 향해요. 그리고 수치 여사는 집 밖에서 이들과 만나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염원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날은 2003년 이후 수치가 처음으로 이 대중들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보여준 날이기도 해요. 바로 8888 혁명이 떠오르는 장면이죠. 그리고 24일에는 10만 명에 이르는 시민들과 승려들이 행진을 시작해요. 그리고 시민들은 그 시위 현장을 열심히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어서 인터넷에 막 올려요. 그렇게 자신들의 싸움을 국제사회에 알리려고 노력을 하죠. 이에 군부는 인터넷을 차단해버립니다. 한편 시위대 내에서는 어떤 소문들까지 돌았냐면 우선 시위대 내에서 폭력을 촉발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잠입시키거나 군인들에게 머리를 깎고 승려 옷을 입으라고 했다라는 이야기들도 들려오죠. 그리고 26일 새벽 군부는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갑니다. 그들이 했던 방법은 굉장히 잔인했어요. 우선 새벽부터 50개가 넘는 수도원에 급습해서 승려들의 옷을 벗기고 승려들을 때리고 그리고 체포해가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 와중에 4명의 승려가 구타로 인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상점과 정부, 학교는 모두 폐쇄되었고요. 공무원들은 집에 돌려보냈어요. 2만 명의 병력이 배치됐어요. 이들이 시위대를 향해서 어떤 폭력을 썼는지는 얘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체포된 사람들의 대다수는 부상을 입은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졌을까요?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았죠. 체포된 사람들은 굉장히 더러운 환경, 신체적인 고문, 학대 이런 것들을 버티면서 그곳에서 생활하게 됐고요. 심지어 군부는 희생자들을 야간에 비밀리에 화장까지 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도 저질렀어요. 평화적인 시위는 이후에도 계속 지속됐어요. 사람들은 반정부 슬로건을 이렇게 기차나 벽에 이렇게 칠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난 후에 양곤에 있는 유명한 쇠다공 파고다에서 사람들이 노란 옷을 입고 노란 촛불을 들고 꽃을 들고 그곳에서 기도를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11월 군부는 통행금지를 해제하고 인터넷을 다시 개통했어요. 이렇게만 보면 샤프란 혁명도 결국 실패로 돌아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2008년 3월 군부는 신헌법을 제정하고 민주화 일정을 발표해요. 그리고 이 헌법에 의하여 바로 아웅산 수치가 국가 고문이 되죠. 물론 이 헌법은 문제가 많아요. 우선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외국인과 결혼한 사람, 외국인 자녀가 있는 사람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못 박아놨어요. 즉 아웅산 수치는 대통령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두 번째, 전체 상하원 의석의 25%를 군부에 할당하도록 했어요. 이 말은 군부는 절대 자신들의 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큰 독소 조항인데 이게 뭐냐면 헌법을 바꾸려면 75%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가능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5%는 군부가 가지고 있어요. 때문에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군부와 협조가 없이는 절대 헌법을 바꿀 수 없다라는 말이 되죠. 수치가 이끄는 당은 2015년 그리고 2021년 모두 총선에서 엄청난 압승을 거두면서 국가의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권력이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헌법상의 독소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걸 잘 알고 있었던 수치는 올해 1월 본인이 재집권에 성공하자마자 바로 이런 말을 해요. 미얀마의 완전한 민주화를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2월 1일 군부는 부정선거를 핑계삼아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시민들은 다시 일어났어요. 국제사회 비난이 쏟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군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과거 2번의 사건처럼 똑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7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최근 MBC 보도에 따르면 시신을 돌려받으려면 금전을 내놔라 라는 요구를 하기도 하고 받은 시신에는 외과 수술이 되어 있는 흔적까지 보여지면서 장기 밀매까지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현재 한국의 시민사회 단체 중에 해외주민운동연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줄여서 코코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코코에서는 미얀마 현지에서 시위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매일매일 페이스북에 현장의 소식을 전달하고 있어요. 그리고 1, 2차 모금을 통해서 그들이 안정적으로 시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미얀마의 한 시민은 이번에는 절대 지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끝까지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한국 사람들에게 꼭 이 말을 전해달라며 코코에게 부탁하기도 했었습니다. 과거 한국도 4.19 5.18 민주항쟁, 부마항쟁, 그리고 6월 항쟁 이 과정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시민에게는 시민밖에 편이 없습니다. 그들이 상실감과 공포에 먹히지 않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응원합니다.